옥상에 방수가 덜 돼서 집이 새고 노후됐고 집이 진 지가 92년도에 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집이 너무 노화가 됐는데 막 새 사는 사람들도 춥다고 사시하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서 창문도 방음이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시도 길이라서 너무 시끄러워요. 시청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제일 처음 하게 됐어요. 보조를 해주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집수리를 하게 됐어요. 광명시는 저층 주택 중 68%가 20년 이상이 된 주택입니다. 이러한 집들은 단열, 난방성 등이 떨어지거나 주택의 외관이 낡아져 수리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이렇게 집수리가 필요한 집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광명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2021년 첫 시작으로 지금까지 140가구가 지원받은 아주 핫한 사업입니다. 집수리 사업을 통해 낡은 주택의 외관 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비와 같은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모두 잡아 광명시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제일 처음 그게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할까 말까 막 그러는 중에 우리 두 집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더 아래 사람들도 많이 와서 물어보고 막 가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와서 묻지.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총 2가지의 집수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명시 그린 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명 3동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광명시 그린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저층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총 50%를 지원을 해드린데요. 최대 지원금 한도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명 3동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인데요. 지원 금액의 비율은 총 공사비의 90%인데요. 최대 지원금 한도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특히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집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광명시 그린 집수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신청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광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문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광명시청 앞인데 좀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도 더 할 수 있게 확장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청에 계신 분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칭찬드릴게요. 광명시 집수리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 아카데미 로컬 큐리에이터 최광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 뉴딜 사업에서 5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2가지 사업으로 축소, 변경, 개편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동네 살리기형 사업은 살아남았고 우리 동네 살리기형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집수리 사업과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쉽게 설명하면 작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집수리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들을 개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가장 선도적인 도시가 바로 광명시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서는 집, 겉, 그러니까 외부에만 수리가 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과 연구 끝에 그런 것들의 사례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수리해 줄 수 있게 지원 사업을 만든 거의 유일한 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대로 여기 앞줄, 그 두 번째 줄에 계신 분들이 집수리위원회 위원단, 전문자문위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소중한 기회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광명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제가 존경하는 광명시 시장님, 박승원 시장님이시고요. 여기 앞에 또 한 분 반가운 분이신데요. 정병국
국장님께서는 저랑도 함께 약 1년 정도 제가 이제 광명시에서 함께 협업을 할 때 그때 과장님을 계셨는데 지금 국장님으로 또 계시죠. 어쨌든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외부만 수리해 줬을 때는 참가자 비율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팀이 넘게 이 사업에 실제 수요자로 참여할 만큼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명시 시장님은 사실 광명이라는 도시 자체가 도시재생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도시일 수밖에 없는 물리적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광명시는 지역번호도 02, 서울이랑 똑같이 쓰는 거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구로 서울에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층 주거를 고층 주거의 형태로 해서 베드타운의 형식, 서울의 주거를 대체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의 모델이 욕구가 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에는 주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모두가 사실 정비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쫙 밀어버리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게 맞겠지만 그 경제적 어떤 상황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 원주민들의 정착, 남는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70%는 다른 주거의 형태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분들의 그 주장도 이해가 가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삶의 주거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광명시는 도시재생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광명시장님의 어떤 의지로서 굉장히 또 다양한 주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이끄는 분 중에 한 분이 광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신데요. 센터장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광명시에 혼자 오셔가지고 지금은 현장센터 3개까지 개설해서,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될 때까지 굉장히 지금 약 5년, 이제 6년 차에 접해서 일을 하고 계신 센터장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에도 약간 브랜디드된 센터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종대 센터장님이십니다. 저도 함께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부분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들은 대부분 일본의 사례를 베이스로 아니면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것들을 케이스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 사례도 배울 것은 있지만 실제로 일본 사례와 저희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사례가 조금 지역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의 어떤 성향이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단체를 중심적으로 좀 개인이 희생하는 것들을 좀 사회적 분위기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또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례는 받아들이되 사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지 않고 지역화되지 않아서 들어와서 좋은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제가 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황정대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프랑스형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정말로 또 적용이 되면 또 다른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베이스가 지금 현재 많이 또 이야기되고 논의되어지는 게 15분 도시에서 15분 거리에 뭐 생활 SOC 시설이라던가 각종 편의 시설들이 딱 이렇게 배치되는 도시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프랑스형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는 일본 사례를 많이 봤다면 요즘은 유럽, 프랑스 사례를 굉장히 또 좀 선망하고
저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좀 알려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광명시의 황종대 센터장님 초청하셔서 강의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일본형 도시재생 사업의 패러다임과 이것 플러스 프랑스형을 대입하면 굉장히 또 효과적인 어떤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도 굉장히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황준대 센터장님 정말 제가 많은 지역을 다니지만 제가 좋아하고 굉장히 또 열정적인 센터장님이세요. 그리고 진심이고 정말 직원분들에 대한 제가 이제 또 놀랬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에 이런 함께 센터가 거기서 일하는 구성원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라는 소비자한테 이 사업들이 잘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선 바쁜 와중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항상 이렇게 직무 교육을 좀 실행해 주시는 많지 않은 센터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우리 광명시 집수리 사업 성과 보고회 홍보 영상이죠. 제가 이제 영상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외부 경관 개선 공사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린 집수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부를 수리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크고, 보시면 광명시 그린 집수리 사업은 최대 금액이 1,500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50% 정도의 비용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집수리 사업 말고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최대 1,000만 원 중에 90%, 그러니까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이 모두 다 받게 된다라고 하면 2,4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리플렛으로 제작을 이번에 하셨습니다. 이 리플렛은 광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PDF 파일로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날 또 이제 토론에도 이제 함께 참여를 했어요.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이 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우리 또 황규홍 세로이 센터인가요? 주거센터 센터장님이시고, 또 여기 박항용 서울시 집수리 사업단 단장님도 계시고요. 대단하게 또 전홍오 경기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광명시의 사례를 전국으로, 왜냐면 제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나 아니면 기관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현장을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되게 질문도 많았었어요. 대부분 이런 공청회나 포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과회를 하면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이걸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참여자분들과, 그리고 진짜로 누질 사업의 목적인 내 삶을 바꾸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지역에서 지금 집수리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사업들, 우리 동네 살리기 형 사업들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광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담당자분이 손은신 주무관님이시거든요. 전화하셔서, 지금도 바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전화해보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 아주 친절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하게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향상시키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인식되어져서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멋진 사업, 그리고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